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시적인 거죠. 코로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콘크리트가 돼버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안 깨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지 결코 높은 지지율은 아니라고 봐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 지켜야 된다.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황당하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냐. 여기 차별화가 필요한데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본선에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 집권 후반기인데 40%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 그 집권 5년차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비밀은 무엇인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 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에 40%대가 위태롭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갔고 뭐 그래도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시 상승해서 40%대 중반. 뭐 굉장히 어쨌든 뭐 역대 대통령들 같은 시기 비교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이유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시적인 거죠. 사실 이 정권을 갖다 지탱해 주는 것은 네. 코로나 사태고. 네. 위기 국면이다. 그렇죠. 위기 국면이죠.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됐는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냥 대승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압승을 해버린 거고 코로나고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게 되면 이제 어쨌든 모든 정권들이 그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일종의 외계인이거든요. 외계인이 침공했으니까 단결해야 된다. 그렇죠. 지도자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아마 극복이 되면 아마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 되기 때문에 설설설설 낮아질 거라는 건데 코로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 정권은. 이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가 탄력성을 잃었어요. 탄력성. 옛날에는 사실 보수 쪽인 굉장히 콘크리트였잖아요. 탄력성이 없었잖아요. 콘크리트였고 여기가 탄력적이고 노무현 때 한번 보십시오. 막 널리 뛰잖아요. 이게 사실 진보층들의 속성이거든요.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뭐가 됐냐면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콘크리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가 돼버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안 깨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른바 정권의 지지율을 막 끌어내렸던 이른바 검찰개혁 국면이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뒷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다 넘어가 버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었으면 훨씬 더 오래 끌었을 텐데. 열심히 나름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옛날에 그 임팩트가 옛날만큼은 못 하거든요. 그냥 찌질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국면이 좀 지나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검수완박 들어가려다 아직도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고 엄짓해서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뭐를 얘기를 하냐 민생 얘기를 하니까 송영길 대표 체제가 나와서 일단 그 부분하고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지 결코 높은 지지율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그 정도 나왔어도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좀 뭐랄까 과거의 논리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봐야 된다. 본인들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 지켜야 된다.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황당하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냐. 여기 이것도 애널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그 의구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전대협 정권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총련 정권이냐. 이 운동권 정권. 이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이거 교체를 해야 저쪽을 딱 보니까 대안의 모습은 분명히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대선 주자들이 지금 풍년이잖아. 이쪽에 열 몇 명, 저쪽에 열 몇 명인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메시지,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뭘 하겠습니다. 딱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간결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게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일강 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춘추 전국시대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대격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전히 양강 체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게 여당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거죠. 과거와 다르다. 기준이 달라졌거나 뭐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서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다지 뭐 높은 지지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민주당 지지율이라는 게 과거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좀 고정화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일부 검찰개혁 국면에서 일부 떠났던 민심들이 약간 회귀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지층 결집이 좀 이루어졌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들로서는 예를 들면 과거 경우 보면 뭐 지지율이 10%대 막 떨어지면 일단 당 내에서부터 대통령 탈당해라 하고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거는 이제 못할 거예요. 꼭 지지율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내쳤잖아요. 그다음에 그분의 죽음을 봤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무조건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에다 이제 게임의 문법이 들어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나. 이게 후보들이 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다름? 차별화가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식으로 뭔가 자기 얘기를 막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들이. 이 강성 지지층들이 옛날에는 사실 당이겠다라고 움직였거든요. 딱 봐가지고 뭐 대통령이다 하면 딱 보니까 대권 잡는데 좀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들이 나서가지고 쳐내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 대통령 중심으로 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팬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차별화가 필요한데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본선에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낸 화법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거죠. 차별화는 아니다. 다름이다. 차별화가 아니라 다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는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을 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대통령과 어쨌든 같은 일심동체 개념을 그거밖에 갖는 없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설득하는데 실패했잖아요. 뭐 특히 대표가 돼가지고 완전 당을 갖다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대표 시절에 다 망쳤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빌 때는 그쪽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에 반문 정서, 그다음에 반호남 정서, 반 이재명 정서, 그 호남의 반 무슨 정서 있죠. 반영남 정서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절대 못해요. 그분은 차별화가 아니라 차별화 안 하는 게 차별화야. 그 뭐 그렇게 선언을 했죠. 차별화 안 하는 것으로 이재명과 차별화하는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그 김경수 전 지사가 통화하면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뭐 지켜주십시오.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에요.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켜야지 대통령을 지킬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애늘스러운 거고 북조선스럽기도 하고 옛날 운동권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정권이 이제 또 등장한다? 또 5년이다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해요. 더 심하면 더 심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대협 애들은 그래도 책이라도 좀 몇 권 읽었는데 많이는 안 읽었어도 근데 그 밑에는 아예 책도 안 읽은 이런 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으악.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답이 없는 거죠. 결국 문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부분이 여권 후보들한테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지율이 또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또 차별화를 못하는 마음껏 차별화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버텨주는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은 대통령이 무사퇴임하는 게 최고의 국정 목표인 것 같아요. 모든 국정 목표의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 대통령의 무사퇴임, 그다음 대통령을 지키기
여기에다 묶여 있으니까. 정권 재창출이겠죠. 정권 그러니까 재창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황당한 거죠, 저게. 저게 뭐냐라는 거야. 자기 목적을 가진 정권. 아, 예. 자기 자신의 재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되는 그 비밀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